네, 이 자리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충희 MBC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만 치면 어제 오늘 이틀이지만 사실 이번 주 내내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시작해서 정상회의, 외교 특별 주간이었잖아요. 거의 일주일간 이어진 거였는데 오늘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또 특별히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네,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꼽아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 외교 위크여서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고요. 어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제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네. 이거를 꼭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에이펙 정상회의의 회의 때 이제 정상들이 개별 입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시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을 한 이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에 시진핑 주석이 입장하면서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뭔가 미중 사이에 이 자유무역, 다자무역을 놓고 뭔가 변화하는 힘의 균형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즉 네.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수호자로서 네, 미국이 거기까지. 아닌 중국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박충희 논설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바쁘셨잖아요. 하루 종일 어제 특보하시는 예. 거 봤는데 여러 장면 보셨는데 그중에 어느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예, 민 교수님께서 시진핑 국가주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제 중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예.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이 첫 상견례인 만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가벼운 주제로 나누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네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중일 관계에서의 현안을 모두 제기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생각고 열도 문제, 동중국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서 좀 이채로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인상적이었던 거. 네, 교수님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박충희 논설위원께서는 중일 정상회담 그 장면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꼽으라면 저는 황남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 얘기한 게 황남빵 맛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였다고 하거든요. 두 분 황남빵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네. 보기만 했는데 안 드셔보셨어요? 예, 교수님도 안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네, 아쉽네요. 이번에 저희가 네. 황남빵 준비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착할 때 네.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게 사실은 준비를 먼저 했다고 하죠. 그걸 황남빵을 200상자? 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줬다고 해요. 예, 중국 또 측에다가. 수행했던 네. 또 중국 팀 이 관계자들에게도 또 별도로 200상자를 또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경주를 특히 살리는 네. 경주를 좀 알리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주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이름도 사실은 화백이라는 이름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논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만장일치로 뭔가를 결정하는 느낌. 이 에이펙 정상회담과 이 협의체와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황남빵을 경주에 가면 다음엔 꼭 드셔보시길 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그 황남빵을 제가 얘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요. 이 황남빵을 준비한 것이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측에다가는 우리가 분위기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이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 정상회의의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중요한데 또 우리 나라로서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건데 아마 이 중국에 대한 선물이 황남빵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공예품이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경주가 이 전통의 도시잖아요. 천년고도.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공예품 위주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얘기가 있군요. 예, 오후에 아마 실물이 과연 어떤 선물이 전달이 될지 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금관을 줬잖아요. 이 중국하고 비교가 될 텐데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신경 써서 선물을 준비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게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관도 주고요. 물론 이제 또 훈장도 수여했지만 금관을 준 게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경주의 전통, 역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취향을 고려한 그러한 화려한 선물을 제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에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네, 조금은 인도네시아 정상의 모습도.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일단 자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말들이 많았죠. 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별 생각을 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걸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예,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네. 이 차기 에이펙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의전을 생각하다 보니 좀 다소 뒤에 입장하는 것으로 됐고 그 이후에 정상 간의 시간을 맞추다가 조금 지연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시진핑 주석은 오늘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드리는 순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본회의장으로 드러난 모습 보셨고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모습 잠시 보였고요. 네. 각 정상들마다 지금 각자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의 시작 전에 원래 이제 10시쯤부터 시작이 돼 있었고요. 속속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정상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교수님, 이런 자리가 이 각국 정상들에겐 또 새로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각 정상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자회의 계기에 그 주요국 정상들을 만난다는 것은 각국 정상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친교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각국의 이해관계를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1분 1초. 그러니까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 많은 양자회담이 열리잖아요. 그걸 네. 보면 30분 내외의 어떤 짧은 정상이긴 합니다만, 약식 정상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이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정상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진기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었죠. 우리랑 별 차이가 없네요. 예, 자세히 보니까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베트남의 르엉껑 국가주석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기념으로 사진을 남기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회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특히 이 미국과 베트남이 또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나서 악수하고 네. 눈을 맞추고 가능하면 식사를 하는 것이 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그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효과가 있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정상들이 만나셔서 악수하고 눈을 맞추고 큰 중요한 의제 아니더라도 스몰 토크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네. 인상을 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정상들의 만남도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 이렇게 만나서 눈을 맞추고 또 인사를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리에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은 좀 표정이 좋습니다. 예, 차기 의장국이니만큼 네. 지금 에이펙 정상들을 향해서도 이 내년에 참석도 당연히 당부를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에이펙 회의 어떻게 개최될지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다자무역의 수호자인
그런 위치로 뭔가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에이펙 체제를 좀 수호하고 세계 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끄는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 모습 보셨는데요. 방금 전에 굉장히 스킨십을 하는 거 보셨죠? 네, 막 어깨 동무도 하고 참 정상들의 만남도 정말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라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나란히 자리를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주재하는 또 의장국이고요. 다음이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의 시작되는 모습 보시면서 발언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어제 관람한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괜찮아요? 통역 점검 바랍니다. 통역. 네, 통역 칠레가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펙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에이펙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에이펙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에이펙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에이펙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에이펙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에이펙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2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에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창조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 창조 산업의 성장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 창조 산업 수출의 40%를 에이펙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에이펙 최초로 문화 창조 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에이펙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기자단 여러분께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시간에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이 신속하게 퇴장을 해 주셔야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두 번째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일단 첫 시작은 어제 만찬에 문화공연을 잘 즐기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이 나왔죠. 가수 차은우 씨가 사회를 봤고요. 또 GD, G드래곤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고요. 이제 내용은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인 AI에 대한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고 또 주요 정책이기도 하죠. AI 산업에 집중하는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I의 구현이 공동 번영으로 전 세계의 공동 번영으로 이끌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문화 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AI의 중요성 또 전 세계의 AI를 통한 전 세계의 공동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요.
이렇게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과 관련한 전 세계의 협력 이런 얘기가 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는 건 여기서 경주선언이 과연 채택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경주선언이 이제 채택되려면 이게 단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채택이 안 되는 거죠. 21개 회원 중에.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하죠. 에이펙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경주선언이 그제만 해도 이제 뭔가 근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합의를 위해 문구 조율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현지 경주에 내려가 있는 저희 취재진들이 뭐 지금 취재 경쟁도 지금 치열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막판 조율을 통해서 경주선언 결국은 성사되는 것 아니냐, 발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 쪽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경주선언을 발표하는 성과를 내는 게 개최국인 우리 입장에서도 훨씬 의미 있는 경주 에이펙 행사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 세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두 번째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그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이렇게 공동선언은 거의 빠짐없이 나왔는데 딱 한 번, 2018년에 딱 한 번 결국 선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이 당시에도 이 보호무역을 앞세우면서 이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공동선언을 못 냈어요. 근데 또 지금이 또 트럼프 정부의 이기다 보니까 아, 이번엔 나오는 건가? 혹시 못 나오는 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개최가 됐던 에이펙 정상회의 때의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갈등 구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일방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려는 그 의지가 사실 그때는 행정부 처음에 출범을 했고 트럼프 1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칠게 국제사회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한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날이 선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없는 성명을 채택할 수 없는 그러한 좀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좀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큰 문제 없이 잘 관리되면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중국 그 시진핑 주석 입장도 내년에 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이 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대신에 어쨌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어떤 그 수호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날을 세우는 것보다는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이 문구가 과연 그대로 삽입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세션이 어떤 그 AI라든지 인구 구조 문제, 디지털 전환과 어떤 미래 생산 동력, 경제 동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회원국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선언을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무역, 개방적인 그런 환경 이런 부분 문구가 삽입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전망하시기에는 경주선언이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선언 안에 자유무역, 과연 이 미국이 뭔가 꺼려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삽입이 될지 혹시 자유무역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그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이제 관심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제 회의에서 이 시진핑 주석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좀 강조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뭔가 그것보다는 다른 공정무역, 미국에서는 공정무역이라고 해요. 그동안 미국이
공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단어가 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